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폭설이 내렸는데 도시가 멈추지 않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누군가 시민들에게 돈이라도 주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해야 할 일이라고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눈을 치우고 폭설 속에서도 배달을 하고 이런 건 제가 봐온 어떤 선진국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하철, 버스까지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치운 눈이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니까요. 이건 정말 세계가 봐야 할 광경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여기는 서울의 한 도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기자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IT 산업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기한 광경에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치 도시 전체를 하얀 캔버스로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폭설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과 배달 서비스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나서는 모습은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찍은 5초짜리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새벽부터 나와 눈을 치우는 시민들,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폭설 속에서도 묵묵히 배달을 나가는 라이더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은 전 세계 SNS에서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서울로 특파원들을 파견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부터 나와 단지 내 도로에 눈을 치웠고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보도에 눈을 치우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신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설이 만들어낸 더욱 놀라운 광경들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긴 것은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착한 것은 한국인들의 가슴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 앞. 새벽부터 눈을 치우던 할머니 곁으로 등교하던 고등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묵묵히 할머니와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들을 말리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 가기 전에 잠깐이면 돼요.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데 저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서울역 인근의 한 카페 주인은 밤새 눈이 쌓이자 새벽 4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고 제설 작업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핫팩을 나눠주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직장인이 혼자 치우던 눈더미를 보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2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눈을 치웠고 덕분에 출근길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언론을 놀라게 한 것은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배달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라이더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한 이동 경로를 공유했습니다. 일부 라이더들은 배달이 없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주요 도로에 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이들에게 눈을 치우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자연스러운 배려였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제설 작업 일정을 조율했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 릴레이로 눈을 치웠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사는 집 앞은 젊은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치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모습에 외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렌즈는 비단 쌓인 눈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착한 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외신들이 놀란 것은 단순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도시 시스템은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CNN 취재진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이었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 속에서도 지하철은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정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인근의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출퇴근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시스템은 더욱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폭설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버스 노선에 제설 차량을 집중 배치했고 버스 기사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차량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는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을 했습니다. BBC 특파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런던의 경우 1cm의 눈만 내려도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은 30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지하철과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이는 단순한 제설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세계 언론을 놀라게 한 것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설이 시작되자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이 정보를 시민들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설 현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서울의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은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폭설이 내리는 동안 서울시 교통정보 앱의 다운로드 수는 평소의 10배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대규모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시스템의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음식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 외신 기자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배달업체는 폭설이 예보되자 사전에 라이더들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했고 안전한 배달을 위해 AI 기반의 최적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의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달 서비스는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도시방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폭설 예보가 있자마자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고 제설 차량 1,500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쌓이는 고지대 지역에는 사전에 제설 자재를 비축해두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더해진 것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서울시는 AI 기반의 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강설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제설 경로를 산출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도로 상황 모니터링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의 폭설 대응은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시민의식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설 대응에 대한 한국의 뉴스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가요? 우리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인데. 중국 CCTV의 한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최첨단 제설 시스템을 도입했고 일본 도쿄 역시 수십 년간 축적된 제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교통 전문가는 베이징의 제설 차량은 이미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동되어 최적의 제설 경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삿포로시 역시 우리는 매년 평균 6m가 넘는 눈을 처리하고 있다며 한국의 폭설 대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서울의 사례가 특별해 보이는 것은 서구 언론의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한 SNS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하이의 지하철도 폭설 속에서 정상 운행된다. 베이징의 버스들도 제 시간에 운행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작업도 당연한 일이다. 서구 언론이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우습다. 일본의 도로교통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제설 작업 참여는 오래된 전통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적 특성이지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일까요? 서구 언론들은 주목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서구 사회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요. CNN은 특집 기사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폭설 대응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문명의 모델이다. 서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BB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특별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하향식 통제나 일본의 전통적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폭설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만들어낸 진정한 감동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독거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동네 주민센터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공무원들의 발이 묶인 상황. 이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찾아간 그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했고 즉시 따뜻한 도시락과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민이 단지 채팅방에 지하주차장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주민들이 모였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경로당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가져왔고 노숙인분께 임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겸손한 답변에 외신 기자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따뜻한 쉼터가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폭설로 발이 묶인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고 식당들은 배달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을지로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모여 우리 골목 제설단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직접 치우며 택배기사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도왔습니다.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 직원들은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와 핫팩을 나눠주었습니다. 저희도 매일 이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싶었어요. 이태원의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스노우 헬퍼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폭설 관련 정보를 번역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 프랑스 방송사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따뜻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실제로 폭설 기간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자원봉사 신청은 평소의 5배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공유했고 자발적으로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청년들의 참여였습니다. 대학생들은 겨울철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제설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풍경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복궁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궁의 모습이 전 세계 SNS를 강타한 것입니다. CNN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고 표현했고 BBC는 현대 도시 한복판에 피어난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경복궁 앞 제설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문화재 해설사들과 현대적인 복장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장면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상징적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더욱 특별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한옥의 기와지붕에 소복이 쌓인 눈은 마치 동양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외신 기자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만난 동양의 미학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옥마을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통 찻집 주인들이 손님들에게 따뜻한 전통차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옛날 방식대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시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적인 강남 한복판에서도 전통의 미덕이 빛났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펼쳐진 제설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의, 현대사회에서 구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미래적인 곡선은 하얀 눈으로 덮여 더욱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이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강국의 모습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별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의 폭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은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분, 제가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제설 대응을 비교한 데이터가 공개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CNN이 한국의 폭설 대응을 특별 르포로 다뤘는데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20cm의 눈이 내리면 도시가 최소 24시간 동안 마비됩니다. 런던은 5cm의 눈만 내려도 공항이 폐쇄되고 파리는 10cm의 눈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땠을까요? 30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단 4시간 만에 주요 도로의 눈을 모두 치웠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뉴욕타임즈는 서울의 제설 현장을 CCTV로 분석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오전 4시 강남대로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차량 운행이 거의 불가능했대요. 하지만 단 4시간 뒤인 오전 8시 같은 도로가 마치 눈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BBC 뉴스에서는 더 놀라운 비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런던의 경우 제설 차량 500대가 24시간 동안 가동되어도 주요 도로의 제설을 완료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은 1500대의 제설 차량이 GPS 기반의 스마트 제설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불과 4시간 만에 도로를 정상화시켰다. 세계 각국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의 제설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겨울 폭설과 싸웁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4시간 만에 도로를 깨끗이 치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울시의 제설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째로 최첨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설치된 CCTV와 IoT 센서가 눈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했고 AI가 최적의 제설 경로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과거 10년간의 제설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효율적인 제설 순서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둘째는 완벽한 선제 대응이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나오자마자 제설 차량 1500대가 미리 전략적 거점에 배치됐고 주요 도로에는 사전에 염화칼슘이 뿌려졌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셋째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과의 연계였습니다. 교통신호를 제설 작업에 최적화시키고 실시간으로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건 바로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제설 차량이 주요 도로를 치우는 동안 시민들은 골목길과 보도의 눈을 자발적으로 치웠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를,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 인도를, 회사원들은 회사 주변을 말이죠.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4시간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첨단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빈틈없는 행정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나 이뤄낸 기적. 이제 세계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폭설이 만든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제설 상황을 공유하는 스마트 시민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들어진 이 네트워크는 불과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설 현황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표시하며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실시간 전략 게임과 같았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긴급 제설 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이 디지털 지도에는 제설이 필요한 구간, 노약자 거주 지역, 위험 구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나눔의 정신과 기술의 만남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첨단 기술이 따뜻한 인간미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들은 SNS로 제설 플래시몹을 조직하고 드론으로 고립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웨덴의 한 사회학자는 더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적 공동체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폭설이 만든 가장 특별한 기적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숙제였던 세대 갈등이 하얀 눈 속에서 녹아내린 놀라운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런 특별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폭설은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촉매제가 되었다. 자연재해가 오히려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든 역설적인 사례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폭설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시면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폭설 전 68%에서 폭설 후 41%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 사회학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은 우리 사회의 큰 희망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통합의 시작이다. 한 영상 속 대학생은 우리도 언젠가는 어르신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래 세대의 본보기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폭설이 만든 마지막 기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청년들이 보여준 놀라운 연대의 순간들입니다. 평소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받던 MZ세대가 폭설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폭설 자원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첫 구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따뜻한 세대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대학생은 코딩 실력을 활용해 눈치움이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이 앱을 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요. 뉴욕타임즈는 이런 평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의 MZ세대는 기술과 인류애를 완벽하게 결합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다. 여러분, 117년 만에 폭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공감,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숨겨진 따뜻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스피릿이 아닐까요? 눈은 이제 녹아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폭설이 만든 기적,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피어난 따뜻한 봄날의 이야기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고, 세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